10월 25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 빠르게 넘어가면요. 뉴스 브리핑에서는 어제 테슬라가 전체 미 증시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일단 이거에 대한 웨드 부시 여기 보면은 유명 분석가 따르면은 테슬라가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다. 크리스마스 랠리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다 하는 내용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전반적인 여러 증시 쪽 나오는 리포트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버블로 가기 위한 이제 그 시작이냐 아니면 아니다. 지금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 이 얘기가 지금 서로 상충하고 싸우고 있어요. 요 부분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이게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라 하지만 이거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4.3% 넘어가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증시의 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경계선 실제로 금융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자리는 또 3.4% 정도 됩니다. 여기에 왔다가 다시 위로 상방, 그러니까 끝과 끝을 왔다 가는 움직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사들도 지금 그래 종잡을 수 없는 지금 시장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이 불확실성이 극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상황이다. 뭐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장 상황을 계속 실시간 추적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들의 스탠스도 장 상황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클레리다 미 연준 부의장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집권 때 미 연준 이제 부의장을 했던 분이라서 자 여기서 보면 내년에 물가 급변동 위험이 있다. 상승과 하락 리스크 모두 대비.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지금 현재 상황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명확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경제 이제 침체 얘기보다는 호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심리적인 부분이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지금 너무 불안하고 고용도 불안하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괴리감이 굉장히 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현재 상황이다 하고 여기도 보면 코로나 때 금리 급등을 했을 때 후폭풍 뒤늦게 왔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사이클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조정이 또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한 발 한 발 얼음을 두드려가면서 이 얼음이 튼튼한지 아닌지 이걸 지금 살피면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IMF 총재는 저성장, 고부채 위험에 불만 커지고 소득 일자리 감소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의 이제 경제 부분을 같이 포괄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유럽 쪽에서 미국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부분들하고 영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인류 역사에서는 좀 안 좋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도 꾸준히 봐야 됩니다. 이건 좀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유로존 종합 어저께 이제 유로존 관련해서 경제 지표 나왔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 저성장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이제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 전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B컷을 할 건지 과감하게 B컷을 할 건지 아니면 0.25를 할 건지 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서로 또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은행 총재도 이제 우리도 이제 금융 정상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 이 말은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또 기조로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내년이거든요.
12월 넘어서서 내년 상반기에 초에 한번 금리 인상하고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면서 뭐 0.75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뭐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조정 구간하고도 겹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라. 자, 그 다음에 솔라나 급등, 비트코인 68,000달러 재돌파, 뭐, 요 부분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솔라나 아까 도미넌스에서도 봤듯이 지금 며칠째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돼 있죠. 그때 이런 부분들을 시황을, 자, 눈치를 채고 빠르게 체크를 하시고 활용하시는 분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우리가 체크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빠릅니다. 시장의 움직임보다 빠를 경우에는 최소 2주 이상이고요. 최대한 그 갭을 줄여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이 100만 BTC 돌파했다. 전체 공급량의 5.26%. 얘들이 여기에 주력이 누가 하면 블랙록이죠.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지금 현재 그들이 판매한 상품 중에 최대치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얘들의 실패를 하면은 신뢰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 자체만을 봤을 때는 기관들의 유입 자금이나 규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이거는 뭐 이론이 없어요. 그 외에 알트들의 문제지. 그 외에 알트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아주 극강으로 갈지 안 갈지 뭐는 그 부분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포지션을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주봉 67,900달러라고 딱 돼 있죠. 67,900달러 위에서 마감시 추가 상승 지속.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요 가격이 얼마일까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가격이 종가가 67,369. 여기도 67,000 얘기 나오고 여기 6만 시작가니까 69,037. 우리가 제시하는 값하고 좀 틀리죠. 근데 우리는 67,000달러의 구간에서는 어디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67,150달러 근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기사를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SEC 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투자 평가 제안서를 이제 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얘들 이걸 왜 하지? 원래 미국의 SEC 측의 업무 역할인가? 라고 생각되는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제안을 했다라고. 얘들 지금 뭐 하는 건지 내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번 SEC, 그러니까 CFTC는 그나마 상식적인 범주 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SEC에서의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 약간 폭주하는 느낌이 있어요. 정책 규제 당국인데 규제 당국이 굉장히 폭주하는 느낌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 고점 돌파에도 알트 시즌이 힘들 듯 8만 달러를 넘어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뭐 좀 다른 생각이에요. 뭐 이거는 이제 생각마다 다른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뉴스고요. 이들은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넘어야지 가능하다라고 본다는 건데 이때는 이제 솔직히 조정을 염두에 둬야 돼요.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만약 저렇게 간다면 펜실베니아 하원 비트코인 결제 허용 법안 통과 압도적 찬성표.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비트코인 권리법이라 불리는 하원 이제 일단은 주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기사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왔던데 이제 미 정부 월렛에서 USDC가 출금이 돼서 옮겨지고 하는 과정들이 이전의 패턴하고는 달라서 해킹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갑이 웬만해서는 잘 해킹이 되진 않아요. 중앙화된 지갑일 경우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갑일 경우에는 해킹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탈중앙화되어 있는 보통의 일반적인 부분들에서는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일단 기사들이 올라오는 내용들 주목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클 CEO, 스테이블 시장, 또 스테이블 시장 또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비디오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 등 기존의 인터넷 기반 혁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확산이 되면 10년 후에는 글로벌 통화 공급량의 5에서 10%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글로벌 통화량의 10% 정도가 달러 표시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완전 옛날에 우리 이제 2000년 초반 때 막 음모론 얘기 나올 때 단일 정부 뭐 단일 통화 얘기하는 내용들을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투자로서의 활용될지 여부는 아직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흐름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게 인프라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면 결제 시장에서는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양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제라고 하는 트렌드에서의 핵심 요소가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그 네트워크들이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리플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하고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전략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돈 싸움이 돼요. 자금이 큰 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 프로젝트들 중에서 결제 트렌드로 추구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은 쉽지 않은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솔라나와 관련 밈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솔라나의 가격 상승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 우리나라 부분입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이달 중으로 출범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상자산위원회 구성하고 현물 ETF 승인, 법인 계좌 허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럼 이제 하반기, 연말과 내년 초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국내도. 이게 국내의 투자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돼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강좌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 강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상목 가상자산 국외거래도의 외환처럼 사전 감시 내년 내 하반기에 시행한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 내용들하고 잘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또 등장합니다. 여기도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고 있죠.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시하고 체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요 정도가 이제 차트 뉴스 브리핑이고요. 오늘 차트 브리핑에서는 주봉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비트에서 봐야 되는 부분, 이더에서 기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이더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알트들이 어떻게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려 보면서 내가 지금 이번 주말 동안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대응할 건지에 대한 생각들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은 오늘 오후에는 또 주말, 자, 금요일에는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방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들 이슈맨이 올리는 이슈 점검 영상이 있으니까 내일 오후에 올라오는 이슈 점검 영상 꼭 잘 보시고요. 저는 월요일 오전 시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좌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